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상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다라고 내가 판단한 게 상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피사체를 잡듯이 영사막에 와서 맺혔어요. 근데 우리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눈에 맺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아는데 요게 맺힌 게 상분인데 그 상분을 보는 주관이 바로 견분이에요. 상분을 보는 판단하는 내 안에 주관, 그게 견분인데 이 견분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게 말라식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팔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번역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14개인데 이 14개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각각에 대해서도 부르는 명칭이 너무 많아. 이제 아레아식, 무몰식, 이제 아레아식은 이제 딱 설명을 다시 하고요. 이제 한자 발음을 또 다르게 적는 것도 있어. 그냥 아리야라고도 하고 리야식이라도 하고 야식 뭐 이렇게 해요. 무몰식, 요거는 설명을 다시 할게요. 택식, 이숙식, 아타나식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심은 심의식 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심의식에서 심은 팔식을 얘기를 해요. 팔식을 얘기하는 거고 은은 칠식, 식은 육식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소지는 모든 아는 것에 모든 알미 의지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팔식이다 이 말이죠. 종자식은 일체 모든 그 생각의 씨앗이 여기 다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장식하고 연계돼요. 이 모든 씨앗을 감추고 이제 갈무리하고 저장하고 있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고 무구식도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리고요. 이제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때묻지 않은. 본식은 모든 인식의 근본이 되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초식은 모든 인식의 애초, 태초가 되는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초능변식이라는 말도 비슷하면 일체 모든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고 제1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직주라는 말은 모든 인식의 주인이다라는 말, 뭐 심주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름이 붙는데 이제 요 밑에 뭐 식주니 초식이니 본식이니 무구식이니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위에 게 이제 아레아식이니 무몰식이니 이숙식이 아타나니 이런 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아레아식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명칭인데요. 이게 이제 현장법사가 번역을 하면서 현장법사 스스로도 이거를 두 가지를 섞어 썼는데 하나는 음력을 해서 그냥 아레아식이라고 한자로 소리 나는 대로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뜻으로 쓸 때는 의역을 할 때는 장식으로 썼어요. 장식. 그러니까 현장법사는 소리 나는 대로 아레아식이라고도 이 문맥에 따라서 적다가 장식이라고도 적다가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번역한 아레아식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건데 이 현장법사가 이거를 번역하기 이전에 먼저 중국으로 번역했던 진제 스님은 무물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 지론정, 선론정, 천태정 쪽으로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무물식을 구역이라 하고 현장법사의 장식이라고 번역하고 아레아식이라고 쓰는 거를 신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신역을 우리나라에도 현재 이제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아레아식 혹은 함장식이란 말도 쓰죠. 그렇게 더 많이 쓴다라는 걸 일단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물식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진제 스님이 번역한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아라야식이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무물식이나 장식이나 아레아식을 번역한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아를 짧게 아라야라고 읽어 무라고 이게 없을 무자가 부정어가 돼요. 그래서 라야가 없어진다라는 뜻에서 몰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없어지지 않는 식 해가지고 무몰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그러고요. 결국은 무몰이라는 말은 아레아식은 모든 우주 만유가 전개된 근본이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 모든 종자를 보관하기 결코 없어짐이 없는 거다.
절대로 뭘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문몰식이에요. 근데 이제 현장법사는 장식하고 택식이라는 말도 이제 여기서 나중에 나온 거예요. 집이라는 뜻이죠. 뭐 이거는 창고라는 뜻이고, 이거를 어떻게 읽었나 하면 아레아로 읽으면서 이걸 아를 길게 해서요. 아라야라고 읽어가지고 집이나 장소, 저장소로 해석을 하고 아라야 비나야를 위즈나나를 장식이라고 했고, 이거를 한자로 장자 대신에 택자를 써서 택식이라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 장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의식을 저장하고 다 담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장식을 다시 이제 능장과 소장으로 이렇게 또 바꿔난 집장,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능장이란 말은 능히 보관한다 이 말이에요. 팔식만이 모든 만유의 종자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죠.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보관을 해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 소장은 거기에 저장된 바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저장된 생각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칠식, 육식, 전오식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아레아식에 저장된 식의 일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집장은 말라식이 항상 제8식을 자아 내에 그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영원한 자아로 오인하고 집착한다라는 아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장은. 이로 인해서 아의 집장이라고 하고, 말라식을 이제 자기에 대한 애착심, 이게 이제 아집 혹은 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은 결국은 이 가운데서 집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아레아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능장이라는 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식은 모든 걸 저장하는데 특히 집착하는 성질을 이 아레아식이 가지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숙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자말을 보면은 다르게 읽는다라는 뜻, 자,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과일이 익듯이 성장하는 것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읽는 게 뭐냐 하면, 다르게 읽는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선과 불선, 선악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 층위에서 한꺼번에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르게 성숙의 정도가 차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선, 악이 싹 없어지고 선이 착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불선이 좋지 않은 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또 선업이 더 증장이 되기도 하고, 이게 불선업이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다르게 성숙이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이숙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번뇌 망상하고 깨달음으로 가려는 마음이 맑아지는 마음, 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오염되고 때 묻은 마음, 이게 번뇌심이죠. 번뇌심, 아집,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에 물든 거를 한 커플 저쪽 점점 이제 맑은 마음이 성장해 가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동시에 없어지지 않고, 이제 숙달이 되는 게, 이게 개인차가 있고, 또 인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읽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숙식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인식을 아레아식이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도 있고 이런 식도 있고 결국은 그게 다 있으니까 이게 들쑥날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숙식이라는 명칭은 부처한테는 안 써요. 왜? 부처는 이미 모든 번뇌망상이 없어진 사람을 부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업과 불선이 공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처한테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처의 집에 있는 사람은 안 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부처의 모든 행위는 번뇌에 물든 업과 악업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식은 윤회. 윤회의 원인은 번뇌고요. 장소는 3개예요. 3개. 3개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경지에서 보면은
마지막 최종 십지죠,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부처의 인식은 윤회에도 삼계에도 혹은 어떤 경지에도 속박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부경이는 마지막 십지는 뭐냐? 사실은 경지라고도 할 수 없는 지가 마지막 부처의 경지예요. 어떤 경지에 속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 숙식은 아나타라는 말은 아타나 혹은 아다나인데, 이게 이제 아다나가 붙잡아 유지한다라는 뜻이니까 집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끊임없이 이게 이제 순무루 종자만을 여기서는 이게 집지라는 말을 다르게 말라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착한다는 뜻으로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순수하게 때묻지 않은 순수의식 그것만을 지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8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8식이 뭐냐 하면 8식이 때묻지 않은 순무루고 중간에 한번 보세요. 여기 순무루의 종자만을 상속 유지한다는 뜻으로 부처의 경지에서만 존재하는데 이때의 아나타식은 무구식, 때묻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식, 생각의 씨, 그게 종자예요. 순수한 의식의 종자만을 지키고 유지한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부처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아닌 사람은 아직은 여러 가지 다른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타나식이나 무구식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8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종자식은 일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체 법을 다 지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본부에서 부처 이르기까지 모든 생각의 싹이 선업 불선업을 여기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종자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부처에서 본부까지 다 쓸 수가 있다. 제8식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구식은 이제 말 그대로 아마라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오염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오염이 없는 그 청정무구식이라고도 해요. 청정무구식, 그냥 청정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완전히 깨달은 대원경지, 크게 둥근 거울, 완전히 원만한 그런 지혜하고 같은 이런 뜻이다. 이것도 역시 부처한테만 쓰는 게 무구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유식론사들은 특히 이제 진제나 선론종이나 지론전 등 구역에서는 이 아마라식은 아레아식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구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이거는 아라야식이 아니고 아마라식은 따로 제9식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현장이나 법상종 계통에서는 아레아식이 가지고 있는 청정한 면에 불과하다고 구식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레아식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 하나의 다른 이름이냐, 아니면 아레아식하고 다른 제9식이냐 이 차이예요. 요거 이제 다르다는 얘기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중에 신력이 더 우세해지고 많이 쓰니까 아말라식은 이제 법상종 쪽의 계통이나 오늘날의 대승불교 일반에서는 구식을 세우지 않고 이제 물들지 않은 아레아식의 제8식의 깨끗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아레아식은 도대체가 번뇌에 더럽혀진 망식 오염심인가 아니면 자성으로 청정한 진식인가의 논쟁이 이제 유식 학파 내에 이 종파가 또 갈라지잖아요. 지론, 선론, 법상종, 함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론종 쪽에는 아레아식은 진식이라고 보고 섭론종 쪽에는 망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정식은 깨끗한 식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아말라식을 아레아식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상정 쪽에서는 진망하합식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것도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요. 이게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그러니까 오염된 마음하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게 아레아식이다. 제8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8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아레아식이 번뇌인가 아니면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레아식인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아레아식의 특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력에 따르고 8식 전체의 의미를 이제 주류의 의견을 따르면
장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자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일 뿐이에요. 그 한 마음 안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착한 마음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한 가지인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마음이든 착한 마음이든 다 거기서 나온다. 일체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자체는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들지 않는 마음이 그럼 따로 있느냐? 아니, 물들지 않는 거는 물들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물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 자체에는 물을 들일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은 사실은 물을 들일 수 있는 바탕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 마음은 물들지가 않아, 원래. 그걸 마음이라 해요. 그럼 왜?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번뇌 망상이 그렇다고 그 마음을 떠나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다 담고 있는 것일 뿐인데,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냥 마음 안에 오염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다 뒤죽박죽이 돼서 있구나. 그게 다 한 군데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쓸데없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처한테만 해당이 되고, 이거는 중생한테만 해당이 된다. 그런 나누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은 하나예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한 가지인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진 거를 부처라 그러고, 마음이 아직 들어온 게 남아있으면 아직은 부처가 덜 됐다고 그러는 거고, 그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행이 뭐냐? 결국은 우리한테 남아있는 더러운 마음, 오염된 마음, 물든 마음, 망식이다, 그죠?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얻는 거, 이걸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게 공부고 수행이에요. 됐지?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늘 번뇌망상이잖아.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번뇌망상 애착 때문에 괴롭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떨쳐버릴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망상이고 애착이고 집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음에 집착하는 물들고 오염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걸 버리고 어떻게 번뇌망상이 없어진 것, 그게 깨끗한 마음. 번뇌망상이 없으면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따로 있어서 없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을 없애면 그게 깨끗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얻는 게 바로 수행이고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식사상은 이론이 아니고 참선을 하는 요가 수행자들이 선정 체험 속에서 우리 마음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작용이 왜 이렇게 맨날 골치 아프냐 사는 게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냐 마음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상하게 설명한다라는 게 설명하다 보면 말이 많아져 가지고 어려워진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그러냐? 이제 이게 요거를 보면은 조금 쉬워질 수도 있고 새로운 용어가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만 잘 캐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인식의 구조는 이제 인식 작용이 성립하는 네 부분으로 나누고 마음이 존재하는 양식을 또 삼성으로 나누었어요. 또 그리고 이 삼성은 그런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또 삼무성이에요. 삼무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삼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인데 우리 마음의 제일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 변계 소집성이에요. 변계 소집성. 이게 뭔지 알면 되는데 이 변계 소집성하고 사분설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알면 유식은 사실은 쉬워요.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설명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분설이 이제 유식 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고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분설을 주장한 게 유식 사상이 어쩌면 우리 인식론에 혹은 현대 심리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게. 근데 그럼 이게 뭔지를 봅시다. 그리고 사분설이 처음부터 4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2개밖에 없었어요.
상분, 견분, 이분설밖에 없다가 뭔가 상분, 견분만 설명하고는 안 되니까 자정분이 또 나왔고 또 자정분을 설명하는데 또 뭔가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증자정분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분설, 3분설을 거쳐서 4분설로 정립이 됐는데 도대체 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4분이 이제 상분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상분은 그 인식 대상이에요. 소연의 이제 그 유식 책을 보면 자꾸 이런 전문적인 말을 써요. 연하여 된 바라는 때, 연하여 된 바. 소연이란 말은. 근데 인식 대상인데 그 뒷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식 내의 객관, 예, 의식 내의 객관. 요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의식 내의 객관이라는 요 말을. 요 말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의식 내의 객관이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인가.